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다가 에티오피아에 대한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저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 사업을 조기에 중단한 나라였습니다. 한마디로 뭐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실패했던 과정, 그리고 왜 실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새마을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굉장히 생각해 주는 나라가 에티오피아였다. 그래서 제가 에티오피아에 관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항상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에티오피아에 관한 뉴스가 나왔길래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먼저 뉴스를 보면 깃발의 노벨 평화상, 아프리카 내전 종식시킨 에티오피아 총리가 전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이분이 아프리카 총리 아비입니다. 이름이 아비인데요. 여기 두 얼굴의 아비라고 써놨죠. 네, 이분이 전쟁을 종식시킨 이유로 노벨 평화상을 탔는데 지금 현재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전선에서 직접 군대를 지휘할 것이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비상계엄 선포를 하고 야당인 티그라이 당과 지금 전쟁 전면전을 선포하고 이 총리가 직접 전선에서 내가 지휘하겠다. 한마디로 나를 따르라 하면서 전쟁을 하겠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몇 년 전에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탄 이유가 전쟁을 종식시킨 이유를 탔는데 굉장히 좀 이 기사가 좀 슬프게 와닿습니다. 먼저 에티오피아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를 이해하려면 여기 이게 에티오피아 땅인데요. 굉장히 넓죠. 그것이 에티오피아 땅인데 여기 있는 에리트레아라는 나라를 이해해야 됩니다. 에리트레아는 원래 에티오피아 영토였어요. 에티오피아 영토였는데 1890년 이탈리아가 이걸 먹었죠. 이걸 먹고 에리트레아를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그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그 에리트레아를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2차 대전 후에 에티오피아가 다시 재병합하게 됩니다. 재병합하게 됐는데 이때부터 에리트리아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나죠. 무려 30년 동안 독립운동을 일어나고 역사적인 독립을 1993년도에 하게 됩니다. 62년도부터 93년 동안 이 30년 동안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전쟁을 하게 된 거죠. 정말 대단하죠. 3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되었다는 게. 그리고 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왜 중요하냐면 에티오피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바다로 나가는 길이거든요. 바다로 나가는 길목인데 이 에리트리아가 막고 있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이 에리트리아라는 나라가 아주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쪽으로 가도 되는데 이쪽에는 또 지부티라는 나라가 막고 있고 이거는 과거에 이제 프랑스 영이니까 프랑스 군대가 주둔하고 있으니까 감히 에티오피아가 프랑스를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럼 이리는 못 나가고 그럼 요리 나가려고 하니까 이때 여기는 또 소말리아가 있는 거예요. 소말리아는 뭐 해적단하고 막 정말 인정사정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나가기도 곤란하고 그러니까 에티 입장에서는 과거의 에티오피아 땅인 에리트리아를 통해서 바다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지금 이 에리트리아가 독립을 했어요. 93년도에 독립을 하고 그러면 에티 입장에서는 이 바다로 나가야 되는데 이 항구에 대한 사용권을 에리트레아로부터 돈을 주고 사게 됩니다. 근데 에리트레아가 돈을 너무 높게 불러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요구하니까 에티오피아 입장에서는 열받는 거죠. 열받으니까 다시 1998년도에 에티오피아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이 무려 20년 동안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낸 사람이 현재 아비 총리죠. 아비 총리가 2018년도에 평화조약 체결을 하면서 이 20년간 에티오피아와 에리트레아의 전쟁을 종식시켰다.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그랬는데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작년 11월 달에
다시 내전이 벌어졌어요. 내전이 벌어져서 현재까지 진행 중입니다. 이 내전은 북부에 있는 티그라이 당이 지금 밑으로 진격을 하고 있죠. 진격을 해서 에티오피아의 수도인 아디스아바바까지 왔다. 그래서 아디스아바바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지금 이 티그라이 정당과 전면전을 선포를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국에서 이 세네갈 올 때 에티오피아 공항을 경유를 했는데요. 그때가 11월 6일이었는데 그때 비상계엄이 떨어지고 지금까지 지금 에티오피아는 전쟁 중입니다. 현재 한국 뉴스에도 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요. 전 세계 뉴스에도 지금 굉장히 관심을 갖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쟁의 주체가 TFLP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티그라이 인민해방전선인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야당입니다. 야당. 우리로 치면 국민의힘이죠. 여기가 티그라이 주거든요. 에티오피아에. 얘들이 티그라이 정당인데 얘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죠. 반군이 되는 거죠. 그럼 얘들은 왜 반군이 되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하고 에리트리아하고 과거에 30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리고 끝나자 다시 또 20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민족이 누구냐면 티그라이족입니다. 지금의 티그라이 정당이죠. TPLP입니다. 얘들이 여기 국경선에서 엄청나게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30년 전쟁했죠. 또 끝나자마자 20년 전쟁을 했죠. 얘들은 그냥 전쟁으로 태어나서 그냥 전쟁으로만 산 거예요. 5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쟁을 하면서 겪은 어떤 전쟁의 노하우라든가 기술이 지금 상당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이 지금 반란을 일으켰는데 왜 반란을 일으켰냐면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이 에리트리아하고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 그동안 전쟁에 공이 있는 티그라이 정당을 굉장히 불리하게 대우를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전쟁 후 농공 행상을 잘 해야 되는데 그걸 잘 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불만이 있는 티그라이 정당 입장에서 어떤 도화선이 하나 터진 거죠. 전쟁의 도화선이. 안 그래도 막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도화선이 터진 거죠. 안 그래도 전쟁을 하고 싶었는데 쉽게 말해서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떡밥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 떡밥이 뭐냐면 지난 6월 신종 코이라 바이러스 감염증을 이유로 전국 지방선거를 연기했다. 이게 이제 떡밥이 온 겁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선거 연기하자 이렇게 하니까 이게 하나의 도화선이 돼가지고 지난 작년 11월 4일 TPLP가 에티오피아 북부 단샤의 연방군을 공격했다. 이게 이제 도화선이 돼서 지금까지 전쟁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새마을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여기가 에티오피아인데요. 여기 아둘랄라, 그리고 데베소, 그리고 한도대, 여기에 새마을 사업을 먼저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했냐면 2010년에서 약 한 5년 동안 시작을 했어요. 이 새마을 사업은 보통 5년간을 사업 기간으로 두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세 개 마을에서 새마을 사업을 아주 잘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잘하고.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갔죠. 위로 여기서 마치고 마이맥덴, 아디스 알레미 지역으로 이제 올라가서 새마을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문제의 티그라이 주입니다. 여기가 에리트레아하고 경계 지역이죠. 말썽 많은 지역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하다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비자였습니다. 비자. 네, 비자.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못해서 중단한 게 아니고 비자를 발급 못 받았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5년 동안 비자 없이 있었느냐? 여기서 5년 동안 비자 없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은 이쪽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코이카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코이카는 국가잖아요. 국가라는 큰 우산 밑에 있으니까 에티오피아하고 한국 코이카하고 국가 대 국가의 개념으로 우리는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나서면 비자 해결이 쉽게 되는데 그 이후에 2016년도부터 저희들이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되었어요. 단독으로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갑자기 국가에서 신분이 민간인 신분이 된 거예요. 민간인 신분. 그 민간인 신분에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비자를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비자를 잘 안 줘요, 민간인에게.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실제로 비자를 한 달밖에 안 줍니다. 한 달. 민간인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을 받고 이후에 마이막된 아디스 알렘에서 사업을 하게 된 거죠. 한 달 동안 사업하다가 비자가 없으니까 다시 한국으로 왔다가 한 달 뒤에 또 들어가는 거죠. 에티오피아 들어갔다가 또 한 달간 사업하다가 또 한국으로 왔다가 이걸 반복하니까 이게 무슨 사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리고 또 협상을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에티오피아 정부하고는 못하고 이 티그라이 주에 있는 이 위에 주에 있는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대학교에 가서 우리 비자 협상을 한번 하고 비자에 대한 도움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그 대학을 한번 가게 되었죠. 가기 전에 우리가 또 새마을 사업에 대한 성과를 만들어 갖고 갔거든요.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이렇게 새마을 사업을 잘 하고 있으니까 비자 연장을 좀 승인해 달라 이런 목적으로 갔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에티오피아에서 어떤 사업을 했는지 보면 에티오피아 아둘랄라 마을입니다. 이때는 제가 가니까 물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물만 해결해주면 뭔가가 될 것 같다. 물 문제가 어떻게 문제냐면 가니까 이 아이들이 전부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왜 학교를 못 가냐면 물 들어 가야 됩니다. 물 들어. 물이 무려 왕복 6km나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저 물통을 일고 양손에 물을 들고 아이들의 하루 일과가 6km 갔다가 또 물 떠가지고 6km 오고 이게 하루 일과예요. 그러니까 학교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2012년도에 우리가 식수를 해결해 주었거든요. 이렇게 식수를 해결해 주니까 아이들은 이제 드디어 학교를 가게 되고요. 엄마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나니까 엄마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을 모아서 부녀자 소득 발생할 수 있는 재봉틀 교육도 시키고요. 이렇게 해서 뭔가 새마을로 인해서 마을이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에티오피아 마이막덴에서는 우리가 교육을 통한 의식 변화를 깨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12명의 학생들을 불러가지고 한 교육을 했고요. 그중에는 여기 보시는 뭐 벽돌 쌓기, 미장, 그리고 또 재봉틀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I have qualified my skill because I have worked last time with them. 이분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My life, 새마을 I 운동은 think, 내 삶과 나의 so 생각을 바꾸어 놓았다. because the Koreans in Semalundong is here. 새마을 리더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배웠고 기술을 배웠고 돈도 모을 수 있었다. 그 덕분에 지금 내 집을 지을 수 있었다. 이분이 지금 자기 집 짓는 거예요. 자기 집 짓는 것을 제가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이걸 실제로 그 티그라이 주에 있는 메켈레 대학에 가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이것이 제가 그때 발표하는 장면이고요. 그 동네에 가서 우리 새마을을 통해서 기술을 배운 재봉틀을 배운 사람을 만나서 기념사진도 한 컷 찍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 학장님하고 학교 학장님하고 만나서 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학장님도 공감하시고 우리를 적극 도와주겠다, 지원해주겠다 해서 중앙정부에 어플라이까지 해주셨어요. 근데 결국은 비자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사업이 불가하다. 그래서 에티오피아는 새마을 사업을 우리가 조기에 접고 철수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철수하면서 정말 코이카가 그 당시에 정말 고마웠다 이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어요. 우리가 정말 민간인 신분으로 무슨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제약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세네갈이 참 대단하죠. 제가 세네갈도 지금 민간인 신분으로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네갈 정부에서는 저에게 그 외교관에 준하는 그런 지위를 인정해주고 특히 또 제가 타고 다니는 차 넘버도 외교차 넘버로 달아주고요. 녹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그리고 저에게도 외교증을 또 줍니다. 그린카드라고 해서 그린카드도 받고요. 외교 신분으로 정말 저는 민간인이지만 안덕종이 너는 국가다라고 세네갈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이런 나라가 지금 없죠. 우리가 지금 새마을 사업을 근 10년째 가까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세네갈처럼 우리 새마을을 대우해 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네갈에서
굉장히 세네갈에서 잘 지내고 있고 세네갈 정부에도 지금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티오피아 얘기로 돌아가면 여기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마치 코뿔소의 코처럼 생겼다. 이래서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부릅니다. 호언 오브 아프리카라 부르고 정식 명칭은 이제 소말리아 반도예요. 이 소말리아 반도에 속한 나라가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지부티, 소말리아인데 여기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몰라요. 뭐 지금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지금 에티오피아가 하고 있는 내전이 이 이웃 나라까지 번진다면 크게 여기는 정말 화약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문제점은 뭐 딴 거 없어요. 정말 물이 귀한 나라들이거든요. 여기에는 한번 보시면 특히 84년도에는 에티오피아에서 그 대기근으로 1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82년도와 92년 사이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약 200만 명이 죽었고요. 엄청나게 많이 죽고 있죠. 그리고 특히 소말리아 같은 데는 이게 우물전사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물전사. 우물전사가 뭐냐면 우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부족 간에 살육전이 벌어진다는 거죠. 부족 간에 전투를 하고 이 전투를 하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는 우물 과부가 된다는 거죠. 이런 우물전사, 우물과부라는 단어가 있을 정도로 물이 굉장히 귀합니다. 특히 뭐 소말리아는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한 번씩 자주 접하게 되죠. 2006년도에는 우리 동원호가 휘납되었고 그리고 한국의 화물선 브라이트 루비오가 납치되기도 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사건도 있었죠. 아덴만의 여명작전이라고 2011년도죠.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해군 청해부대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피납된 대한민국 3호 해운 소속의 선박 3호 주얼리호를 소말리아 인간의 아덴만 해상에서 구출한 작전이다. 이 작전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이 아프리카의 뿔로 명명되는 이쪽 부분은 전부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면 그 한자로 모래 사자를 쓰니까 모래가 있어야 사막이라고 부른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국제적으로 사막이라는 것은 정의가 아주 단순합니다. 1년에 강수량이 250mm 이하로 내리면 우리가 사막이라고 하자라고 규정을 해놨거든요. 여기가 전부 사막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모래는 하나도 없고 전부 돌입니다. 돌하고 바위고 쉽게 말해서 바위 사막이죠. 바위 사막. 비는 안 오고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이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고지역이거든요. 지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전부 나무도 없고 전부 이렇게 바위입니다. 바위고 해발 2000m의 에티오피아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는 뭐 아프리카에서 보면 굉장히 추운 지역이죠. 우리가 아프리카 가면 굉장히 더울 거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춥습니다. 혹시 비행기 타고 가시다가 꼭 비행기가 에티오피아에 들렀다가 다른 나라로 가거든요. 그 에티오피아가 어떤 아프리카의 허브 역할을 합니다. 세네갈 가고 싶으면 한국에서 에티오피아 갔다가 세네갈 가야 되고 혹은 에티오피아 갔다가 뭐 나이지리아 가야 되고 이쪽 밑에 동부에는 루안다 가야 되고 뭐 탄자니아 가야 되고 모든 경로가 에티오피아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 에티오피아에 머무르는 동안 공항에 내리면 엄청 춥게 느껴져요. 특히 저는 세네갈에서 50도 넘는 막 사막에 있다가 에티오피아에 딱 내리는 순간 막 10도야. 그러면 기온 차이가 한 40도 나는 거예요. 저는 뭐 굉장히 춥게 느껴져요. 실제로 에티오피아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사막 지역이고요. 고산지대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티그라이족들이 이런 쪽에서 전투를 하고 이 전투 기술을 익히니까 전투에 굉장히 능하고 지형 지물도 잘 알고 하니까 티그라이족들이 이제 싸움은 옛날부터 굉장히 잘했죠. 저희가 또 과거의 에티오피아의 역사를 보면 악슌 왕국입니다. 악슌 제국이었던 땅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전투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했던 마을인데요.
여기 지금 작게 태극기가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태극기가 있고 이게 뭐냐면 물을 가두는 저장고입니다. 물을 가두는 저장고를 군데군데 많이 만들었거든요. 제 뒤에 보이는 여기 지금 이 은색 덮어놓은 이것도 물을 가두는 저장 시설입니다. 우리가 둔벙이라고 그러죠. 둔벙. 둔벙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갖고 물을 우기에 가두었다가 건기에 쓰도록 하는 그런 시설들을 우리가 새마을 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에티오피아에서 새마을 사업을 못하게 되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철수한 게 뭐 물론 알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에티오피아에 내전이 나서 어차피 뭐 사실은 지금은 전쟁 때문에 또 다 철수를 해야 되는 시기잖아요. 아, 그때 어떻게 철수를 했는 게 성견지명이 있었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에티오피아는 저 개인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나라, 새마을 사업을 조금 더 해서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는데 또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일찍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너무 일찍 철수한 나라 이렇게 기억되기 때문에 에티오피아라는 뉴스만 나오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작년 11월부터 계속 내전이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난민들의 숫자가 뭐 언론마다 다른데 거의 한 250만 명이나 된다고 해요. 250만 명이면 우리 한국의 대구시의 인구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대구시 전체가 그냥 없어진 거죠. 이 난민들이 보면 또 갈 데가 없어요. 보면 이제 보트피플이라고 해서 뭐 바다로 갈 수도 있지만 여기가 다 막혀 있잖아요. 에티오피아는 바다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난민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이 수단밖에 없거든요. 이 수단도 보면 지금은 뭐 난민을 수용을 해주고는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이런 것도 굉장히 문제고요. 수단도 지금 굉장히 가난한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에티오피아 난민이 벌써 250만이고 이 내전이 종식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난민의 인구가 점점점 더 늘어날 것이다 라고 그 UNHCR이 또 보고서도 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에티오피아의 문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아, 정말 빨리 에티오피아에 평화가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평화가 오고 나면 우리 새마을이 다시 한번 에티오피아라는 나라에 진출을 해서 과거에 못다한 꿈을 한번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으로 제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예, 지금까지 어슬렁어슬렁 아프리카를 사랑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